음. 지난주에 또 한 장면이 이제 이 한덕수 탄핵에도 이제 소신표 이탈표가 또 발생을 했는데 예. 조경태 의원이 또 참석을 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헌법재판관 또 임명안 표결 때도 한 4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와 흐름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죠. 모습, 계속 가겠죠. 여당에서.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비록 소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당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당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 같으면은 또는 뭐 이미 그러고도 있지만은 예. 바로 내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 암덩어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딱 내치는 순간에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순도 100% 내란 정당이 되는 거죠. 예. 순도 100% 내란 정당이 되는 거고, 지금 국힘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18명이 일단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참여를 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간신히 남아있는 건데 예. 이 사람들을 쳐낸다? 그럼 완전 100%죠. 순도 100% 내란 정당이고, 그런 국민들의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저만 해도 당장 그 순간에 저거 위헌 정당 소송을 걸 겁니다. 예. 저런 정당을 과연, 그러니까 계엄령,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헌법적 권리를 마구마구 중단시키는 행위를 옹호하는 저런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부합한 정당이냐. 여기에 대해서 진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이 정도라는 거죠. 그건 위헌 정당이죠. 저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마 내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부담이 있는 거군요. 부담이 있는 거고, 권영세 체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어차피 그래가진 그 희망이 없거든요. 보수층 중에서 한 3분의 1은 제가 볼 때 떨어져 나갑니다. 남는 건 결국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국힘이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딱 보게 되면 정확하게 자유한국당하고 같아요. 국힘이 완전히 자유한국당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2017년 예. 탄핵 이후에.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윤상현 이런 사람 가가지고 자유한국당 집회 가가지고 정광훈 목사 집회 가가지고 절하고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딱 그러니까 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그 기로에 이제 서 있는 거고, 지금은 뭐냐면은 권영세 체제가 딱 등장하면서 권영세 이분이 그래도 좀 개파색이 좀 옅은 분이고, 예. 그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거거든요. 그래, 일단은 당에 쪼개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공감대 위에 지금 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함께 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함께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함께가 자유한국당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혁신정당의 길을 가느냐, 그 기로에 지금 서 있고 약간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세 이분이. 근데 그 당이 어디로 갈지, 거기서 그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민주적인 합법적인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갖다가 유지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친한 계열. 예. 계엄 해제할 때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으로서의 정당원으로서의 합법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나머지는 뭐 했냐라는 거예요. 저기 당사에 예. 몰려가지고. 그다음 심지어는 국회 안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권영세 체제 이제 예. 본격적으로 이제 비대위 체제인데 잘 할 거라고 보세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그 전망이 밝지 않다고 그렇지 봐요. 않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국힘에서 지금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완전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간다. 일단은 윤상현 같은 사람 뭐 했습니까? 윤상현 같은 사람은 정광훈 집회에 가가지고 탄핵에서 사과한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탄핵 심판을 갖다 걸어야 되는데, 지금 당 전체 차원에서는 계속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갖다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예. 결국은 탄핵 못 하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가 그래요. 그다음 심지어 미디어 특위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김용현 전 맞습니다. 장관의 예. 입장문을 갖다가, 아니 당의 미디어 특위가 내란 쪽 혐의자의 변호사입니까? 그걸 공적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믿을 거는 강성 지지층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점점점 그런 경향이 세지는 건데, 이런 상태 속에서 쇄신으로 나간다? 힘들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과 문제예요. 예.
대통령 계엄령한 데 대해서 사과해라. 이제까지는 국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계엄령은 잘못됐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반대한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럼 계엄령이 잘못됐냐? 그럼 너희도 사과해라. 할까요? 이게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결국은 뭐랄까 내란 정당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이 내란 정당, 내란 옹호 정당의 그 혐의를 어떻게 벗어낼까? 그럼 이른바 혁신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혁신할 수 있는, 쇄신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친한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주권은 자기들이 헤게모니 자기들이 잡고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혁신안이 나오겠냐라는 거죠. 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첫 번째 사과도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과한다라고 하니까 벌써 강성 보수층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심해요. 예. 심지어는 뭐 가로세로 연구소인가? 거기서 권영세 이번에 이제 네, 비리를 또 폭로하겠다. 보니까 무슨 재벌 3세가 부르니까 쪼르르 달려나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이제 물고 늘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과하면 다 공개하겠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과는 잘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쇄신이 될까? 저는 쇄신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의 메시지 수위를 상당히 높이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은 국정 테러 세력이다,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좀 여론전을 좀 펼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는 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을 했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자업자득이거든요. 그죠? 예. 탄핵이 몇 번째입니까 지금? 25번째가 거의 뭐, 예. 이제 수를 셀 수 없을 수를 정도. 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탄핵을 해야 될 때 사람들이 그 알죠? 그 양치기 소년. 예, 예.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 하는데 정말 늑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안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한덕수 총리가 사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저는 지금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딱 했는데 정작 탄핵 사유가 됐을 때 탄핵을 했는데 국민들이 딱 볼 때는 계속 탄핵을 하네. 그다음에 한덕수 안 하면 그다음 최상목 탄핵이래네. 그다음에 계속 탄핵해가지고 나중에 국무회의를 없앨 거래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확 있는 거거든요. 국힘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유도를 하는 거죠. 예. 유도를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부분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여당 향해서 이제 뭐 내란 동조다 이렇게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좀 고발한다. 그것도 오버죠. 그거는 뭐 고발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내란죄 성립이라든지 내란죄 성립 자체도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거 좀 거들었다고 그게 고발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적인 그 제스처 좀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서로 그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온갖 견해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증인도 부를 증인이 많지도 않아요. 이게 딱 하나의 사안이거든요. 박근혜 때는 혐의가 9개였단 말이에요. 예. 사유가 상당히 9개였는데 복잡했습니다. 예.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번에 딱 하나가 내란죄예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온 사람들 증인으로 신청한 모든 사람들 있죠. 다 검찰 경찰 수사를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자백을 했습니다. 다 구속이 돼 있는. 왜 자백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군인들은 말이죠. 이거 군형법이에요. 예. 이건 그냥 사형 아닌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갖다가 누가 나서가지고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하고 심지어는 어느 군인은 진짜 세상에 김호준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쫄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 무슨 증언이 엇갈리거나 이럴 할 필요 없습니다. 딱 불을 치면 뻔해요. 증인들 뻔합니다. 아니 계엄 작전에 갖다 동원됐던 그 지휘관들 딱딱딱딱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이미 증언들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서 부를 사람이 있어요? 없죠. 라고 한다면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가 뭐 방금 전에 대리인단 얘기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 공수처 수사는 또 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대리를 맡고 이제 주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이제 여겨졌던 평가됐던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예.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유영하 변호사였나? 유영하 변호사 결국엔 국회의원까지 이 됐어요. 사람은 근데
사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 변호사 자격이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했단 말이죠. 예.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기랑 똑같아요. 조국. 조국도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걸로 바깥에 있는 지지층에 호소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사안을 갖다 정치적 사안을 만들어 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펴는 논리 보면은 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법적으로 억지 논리만 막 펴고 있거든요. 억지 논리만 펴면서 결국은 뭐냐. 바깥에 지지층, 강성 지지층 결집시켜서 그들의 엄호를 받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게 법정에서 안 통해요. 그냥 똑같은 오류를 좀 범하고 있는 거죠. 뭐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장면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고 참 요즘 들어 이 정치적으로 이 사법적인 문제가 열렸을 때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정치인들이 대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일단 개인적 득을 보잖아요. 여론전을 하고요. 그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연시켜왔던 거고 재판을 예. 지연시켜 올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조국 같은 경우 심지어 그 전략으로 뭡니까 국회의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가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끝난 다음에 결국 감옥 갑니다. 예. 가면은 그거 형량이 엄청나요. 지금 저기 보세요 지금 이화영이가 몇 년 받았어요. 예. 7년 6개월 받았고. 예. 상당히. 이거 근데 이거 주범이야. 딱 그 사안만 가지고도 그보다 더 중한 형을 받을 거고 그 밖에 다른 사안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 뭐 엄청날 거고 이번에 아마 평생 사면해주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 썩을 겁니다. 이런 거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강성 지지층들 결집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다고 사법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피해갈 수 있느냐? 못 피해갑니다. 근데 법정에서 내란죄 피해갈 수 있느냐? 못 피해갑니다. 그걸로. 예.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적 판단을 받고 나서도 사실은 뭐 어떤 정치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는 그렇죠. 것 그렇게 할 수 같아요. 있죠. 예. 그게 이제 뻔뻔해진 겁니다. 지금. 네네네. 뻔뻔해진 거예요. 지금 조국 보세요. 뭐 옥중서한 지가 무슨 옛날에 무슨 저 좌파 혁명가 같아요. 막 옥중서한 지가 뭐 그람시야 뭐야.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뻔뻔해진 거죠. 예. 잘못을 했으면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서 나는 떳떳하다 뭐 이런 식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것들이 일종의 그 대한민국에서 뭐가 됐냐면 일종의 새로운 뉴 노멀이 된 것 같아요. 예, 뉴노멀. 예. 그게 노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에 빌어먹을 짓들. 예. 네. 이게 이제 정상이 돼버린 거죠. 교수님 그 주말 중에 좀 황당한 뭐 보도를 하나 봤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 내란 사건의 비상계엄 사건의 주범인데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박주민 의원을 포고령 위반,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오늘 한다고요. 이거는 어떤 의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예. 애들이 바본지. 바본지. 아니 그 포고령이 지금 위헌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계엄령 때린 게 위헌이고 그 포고령의 내용 모든 정치 활동을 그만다라는 것 자체가 위헌 조항인데 예. 이걸 가지고 포고령이 아직도 유효하다? 일단 계엄은 해제돼 있는데 그게 유효하다라고 지금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코미디 같은 짓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딱 그 강성 머리 굳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강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고 자기는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 그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식이다라고 보는 건 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위헌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건 합헌이야. 뭐 이렇게 구국의 결단이었어. 나는 떳떳해. 계속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적 대응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법적 대응 그런 것 이게 사실은 성립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나 줄까 모르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예. 근거도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사인이라고 봐요. 나는 계속 싸울 거다. 결국엔 강성지지층에게 강성지지층한테 보내는 사인이라고 보는 거죠. 상당히 메시지도 유사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역시 뭐 같은 맥락에서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리 그 대통령을 파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저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 줄 서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쪽에 줄 서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쪽에 줄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구심점을 딱 때려야지
줄을 다시 서면서 판이 정리가 됩니다, 저거.